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게 시험에 최소한 5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협회가 평균 1문제 나옵니다. 협회는 개업 공개사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일단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입니다. 협회 설립 인가받아야 됩니다. 인가받으려면은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있어야 되고요. 창립총회 600명 이상 참석해야 되고 그 600명은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민도에서 20명 이상 출석해야 되죠. 협회가 위반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인가 취소, 행정처분, 징역벌금 없습니다. 그리고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은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만 협회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회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죠.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협회 공제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인원은 19명 이내고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되죠. 부위원장, 위원장 각각 호선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은 주로 행정처분은 뭘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5가지를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이걸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벌이 있는데 행정벌은 형벌과 질서벌이 있는데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인데 행정처분 평균 2문제, 행정벌 2문제에서 4문제면 10점입니다. 이걸 암기하지 않고는 고득점 하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을 고득점 해야 안정적으로 2차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공법이나 이런 거 똑같은 분량을 공부했을 때 점수 받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략 과목을 전부 다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불합격한 분들도 공인중개사법 대충 받다가 공인중개사법 70점 받아가지고 불합격했어요. 60점 이상은 나옵니다. 대충 해도.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받아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협회와 관련해서 영리사업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이죠. 그 다음에 공개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등기해야 된다는 말 없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을. 그 다음에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할 때가 아니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요. 3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협회가 행정처분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하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죠.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 처분을 협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협회에 위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행정청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정보 제공 업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방 PC 버전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사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승인은 다 사전 승인 얻어야 되죠. 사후 승인 받는다. 무조건 X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책임준비금은 얼마 이상 해야 됩니까?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총 수입액 하면 X입니다. 5번이 답이네요.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X입니다. 안 하면 전부 다 협회가 위반하게 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다가 경기도에 가서 잘못해도 누가 취소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 부산광역시 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하나만 안 하면 개별 기준 250만 원이잖아요. 이 250만 원에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그럼 300만 원 부과할 수도 있고 250만 원 부과할 수도 있고 200만 원 부과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거짓으로 등록을 하면 업무정지는 안 되고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업무정지 했다고 해서 X입니다. 요건 X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똑같습니다. 성명 사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어가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자격증 양도대여와 똑같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따라서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개네요.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강원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부과하죠?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는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2개밖에 없어요. 안 받는 경우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3개입니다. 4번 지도감독 옳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해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된다 뭐 같은 말입니다. 시도의사 입장에서 보면 취소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취소됩니다. 3년 동안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죠. 암기 프린트 46번에 2번, 5번에 있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벌금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3가지 암기 프린터 31번에 8번에 있죠? 31번에 8번. 그 예외 3가지가 뭡니까? 이거 여기 있네요. 등록 기준. 이게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사망, 해산,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 요거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망하면 영원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단 부활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시 벗어납니다. 해산되면 법인이 해산되어서 등록이 취소되어도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 받아서 등록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고요.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아니라 복권이 되어야 벗어났죠.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번도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결격사유면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피한정 후견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후견 종료 심판만 받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등록 취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소위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죠.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고요. 단 폐업은 폐업을 3년 넘게 했다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안 하죠. 그 폐업했다는 말 없잖아요.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3년 제척기간이 있다. 4번도 틀렸고요. 5번은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하는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 폐업이라고 해서 5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1번이네요. 계약 거래 내용에 부합하게 동일한 계약서를 내부 작성해도 상관없어요. 공동중개하면 내부 작성해야 되죠. 세 명이 공동중개했으면 5부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중소속 자격정지고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거짓계약서,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그 다음에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고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개업공개사만. 밋은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게 또는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 2번이 정답이네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3번 청문해야 됩니다. 청문해야 되고요. 다만 사망해사는 청문 안 해도 됩니다. 취소세계만 청문합니다. 자격증 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자격증 분실했으면 재발급 받아가지고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분실 사유서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어차피 반납할 거 또 재발급 받아가지고 돈 내고 반납할 필요 없겠죠. 7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3개입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격 취소 옳은 것은 했는데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된다 했죠. 암기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에게 자격 취소하면 7일 이내 보고하는 게 아니라 5일 이내 보고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맞네요. 5일 이내 보고입니다. 4번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이건 교부한 시도지사가 다 이행한 후,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하죠.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6번, 7번이 바로 이 4번 내용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합니다. 그 필요한 절차가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6번, 7번. 교부한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면 자격 취소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업무정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광역시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업무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2번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개별 기준 6개월입니다. 6개월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가능하죠? 4개월 가능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틀린 것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죠. 1년입니다. 1년.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3번도 맞고요. 4번은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폐업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다시 업무정지 못하죠.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억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니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준수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두 개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틀린 것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쇼킹했습니다. 이 문제 시험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양도, 자기 성명을 사용하는 거하고 양도대회하고 똑같다고 했죠.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200만원은 불가능해. 1,000만원 이하니까. 근데 이게 1,500만원, 우리 법조문에 1,500만원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만 나오죠? 1,500인데 뭡니까? 직접거래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3,000만원도 가능하고 2,900도 가능하고 1,900도 가능하고 1,500만원도 가능하다고요. 받았다. 받을 수 있죠. 기출문제라고요. 제가 괴롭히려고 낸 게 아니고, 이게 기출문제 처음 나와가지고 다 틀렸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거칠게 항의하더라고요. 너 1,200만원, 1,500만원 말한 적 있냐? 네 입이 있으면 네 입으로 말해봐라 하더라고요. 말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3,000만원 이하에 1,500도 들어가잖아요. 1,000만원 이하니까 1,200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기 때문에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1,000만원 이하니까 1,200은 불가능하다고요. 12번 바르게 연결된 것,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맹칭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거래 3년 3천만원 맞죠? 그 다음에 반납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맞고요.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맞네요. 답 5번이 되겠습니다. 벌칙, 행정처분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2문제 이상 나옵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것, 부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운해 얼마입니까? 개별 기준 400, 그 다음에 휴폐업 개별 기준 2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무소 이전 보이개휴 30만원, 등록증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30만원,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20만원 개별 기준. 가장 무거운 거 1번이죠. 이런 개별 기준까지 다 암기해야 되냐? 안 해도 됩니다. 하기 힘들면. 다만 어차피 암기하는 거 저는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했잖아요. 명칭, 광, 반납, 보이개휴. 앞에 무거운 거부터 했어요. 500만원 과태료도 확부, 모, 추 500만원, 개운해 400, 공 300, 명령 200, 연수교육 안 받으면 100만원.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암기해 놓으면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요거는 기출문제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8월 21일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아닌데 제가 출제를 했는데요. 부당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추가 정보 게재 요청 거부하는 경우 전부 500만원으로 작년 8월 21일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 개업공개사가 보조원을 명시한 경우 또는 성명소연 등 적지 않거나 또는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표시 안 하면 550만원입니다. 개별 기준. 작년 8월 21일 날 신설됐고요. 이것도 작년 8월 21일 신설됐습니다. 옛날에 400이었습니다.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500이죠?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안 했으면 250이 맞잖아요. 그래서 작년 8월 21일 날 바뀌었다고요. 옛날 400이었는데 250으로. 공제사업 운용 실적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는 400이 아니고 얼마라고 했어요? 300. 요거는 개정된 거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나머지는 다 작년 8월 21일 날 개정됐습니다. 5번이 5개, 4번이 정답입니다. 비업은 300인데 40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너무 그 개별 기준 암기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해마다 나오진 않아요, 이게. 근데 어차피 500만원 이하는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거운 거부터 확부모, 추, 개운해, 공명령교 이렇게 순서대로 무거운 거부터 500, 400, 300, 200, 100 이렇게 어차피 암기하는 거 무거운 거부터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거는 오늘 공부한 건 아닌데요. 이게 작년 8월 21일 날 바뀌었기 때문에 누적 모의고사 났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배운 걸 다 낸다고요. 꼭 이번 주에 배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가 아니라 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 절차 2개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아주 높아요. 틀린 것인데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어디예요? 원래는 국토부 장관인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되어 있죠? 한국부동산원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명백한 게 거짓인 경우 등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사 및 조치 요구하지 않고 그 외에는 반드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됩니다. 조사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완료하고 15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모니터링 기관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3번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죠. 15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즉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라고 하면 분기는 3개월이 1분기죠.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개별 기준도 500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개별 기준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지금 아직도 보니까 이거 원서 접수 못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아침부터 9시부터 계속 컴퓨터 앞에 있어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오늘 중에 하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